안녕하세요. 심야 라디오의 진행을 맡게 된 DJ 이다경이라고 합니다. 심야 라디오란 심리양한 라디오로 대중에게 심리학을 전달하기 위해 삶에서 쉽게 경험한 사연들을 심리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조언해주는 라디오입니다. 저희의 첫 사연은 휴학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곧 종강을 앞둔 대학생분들, 너무 지치고 많은 고민에 휴학을 하고 싶지만 섣불리 결정하기가 쉽지 않죠. 왜 우리는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고 휴학이 두렵게 느껴질까요? 이러한 감정을 한 번이라도 느껴본 적이 있는 분이라면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사연을 바탕으로 휴학을 두려워하는 심리학적 현상에 대해서 함께 의논해 주실 오늘의 게스트 최훈 교수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심리학자 최훈입니다. 저도 학교에서 무지하게 많은 케이스의 휴학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분의 사연이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게 이렇게 낯설지만은 않네요. 네, 그러시다면 이번 사연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럼 사연부터 먼저 들어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벌써 대학에서 6번째 개강을 맞이하고 있는 대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대학생이 되면 즐겁고 행복한 날들만 있을 줄 알았더니 이제는 개강이 원망스러울 정도로 힘이 드네요. 주변 동기들은 이번에도 새로운 동아리에 들고 빠르게는 인턴까지 하며 스펙을 쌓더군요. 그런데 저는 이번 학기 공부 외엔 어떠한 계획도 없고 그렇다고 이제껏 이루어둔 것도 없습니다. 사실 저는 아직 남들처럼 뚜렷한 진로가 있는 것도 아니라 무엇에 열정을 가지고 도전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는 목표 없이 바쁘게만 살아왔던 일상에서 벗어나 휴학이라도 하며 진정한 꿈을 찾고 싶은데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어 휴학을 하고 싶다는 말을 꺼내기가 꺼려집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불안으로 인해 학교 생활이 우울하기만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도 같은 대학생의 입장이라서 사연자분의 고민이 좀 공감이 많이 되는데요. 사회의 기준에 내 역량에 못 따라주는 것 같을 때 저도 가끔 좀 우울감을 느끼곤 했어요. 지금 제 동기들도 휴학을 생각하고는 있지만 막상 이렇게 결정을 하기 힘들어하는 동기들도 있는데요. 교수님께서 사연자분과 같은 고민을 하고 가지고 계시는 분들을 만나봤다고 해주셨는데요. 혹시 그 학생들을 만나실 때 어떤 조언을 해주셨나요?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나요? 글쎄요, 우선 이 사연자가 저한테 와서 상담을 받는다. 그럼 결론은 딱 저는 이렇게 합니다. 난 이 휴학 반대일세. 전 대표적인 휴학 반대론자예요. 휴학을 굳이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내가 뭘 할지 몰라서 하고 싶은 거를 참는다. 라는 미명하에 약간 회피성의 휴학을 하는 경우에는 저는 이제 주로 못하게 하는 편이죠. 이게 좀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거든요. 아시겠지만 내가 어떤 진로를 정하려면 정보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보통의 우리의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은 정보를 찾아가는 과정이 됩니다. 그런데 취업과 관련해서, 미래와 관련해서, 특히 나의 전공과 관련된 미래와 관련해서 가장 많은 정보가 있는 곳은 학교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굉장히 많은 진로와 관련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고 정보도 있죠. 근데 사실 이 정보가 모여있는 학교를 떠나서 자신의 진로를 고민해 보겠다라는 것만으로는 저는 이렇게 휴학을 찬성해 주진 않습니다. 근데 교수님, 정보를 이미 찾았고 자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휴학을 하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 지금 휴학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칼이 아들 적은 거 아닌가요? 저는 그래도 나름 지금 휴학계의 삶을 좀 즐기고 있는 편이거든요. 나름 제 할 일을 하고 저를 위해서 대학원 준비도 하고 자기 개발을 하면서 논문도 읽고 혼자 좀 학부 생활을 안 할 뿐이지 나름 저는 자기 개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논문도 읽으시고? 네. 그러면 저는 찬성. 제가 보통 이제 학생들 상담을 할 때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게 있어요. 휴학 계획서를 써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휴학을 하면 어떻게 시간을 보내겠다 라는 계획이 짜여져 있으면 저는 오케이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방학생활 지도할 때도 이렇게 해요. 너 이번 여름방학에 뭐 하고 싶니? 이러면 방학하자마자 할 수 있도록 계획은 미리 세워놔야 방학이라는 기간을 잘 쓸 수가 있겠죠. 그런데 방학하고 시작을 하면 뭐 할까 고민하면 반 절반 정도가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시간을 쓰기 위해서는 계획이 잘 세워져 있어야 되고 휴학도 내가 뭘 할지를 알고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내가 시간을 좀 더 효과적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학교 생활에 시간을 많이 쓰는 것보다 내가 이쪽으로 좀 더 집중을 하겠다라는 식의 휴학은 언제든지 찬성이죠.
저는 무계획적이고 회피적인 휴학을 안 했으면 좋겠다. 뭐 이 정도. 제가 또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다른 나라의 대학생들에 비해서 유독 휴학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정말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우리나라 사회 분위기도 좀 애매모호하고요. 약간 쉼을 잘 허락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도 있을 거고. 근데 그 휴학이라고 하는 것이 나한테 대해서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자신이 좋아지는 것 외에 어떤 사회적인 기준을 가지고 자기를 봤을 때 이 휴학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한테 좋아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닐까. 내가 한 학기 휴학을 하면 취업이 안 되지 않을까. 나는 대학원을 가고 싶은데 이번 휴학을 하면 교수님이 날 너무 전투적이지 않게 보는 거 아니냐. 뭐 솔직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거는 휴학한다는 자체라기보다는 휴학을 해서 내가 어떻게 한다. 내가 어떤 성과를 내고 무엇인가를 더 만들어낼 수 있는 거와 관련된 문제인데 그것이 너무 그냥 좀 피상적이라고 할까요? 휴학, 네 꼴, 나쁜 결과. 휴학 하면 사회적인 이상으로부터 좀 많이 벗어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도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온전히 저의 생각과 신념만으로 제가 무언가를 결정한 게 몇 번이나 되나 싶어요. 사회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으니까요. 네, 저 같은 대학생이 많지 않은 생각을 하니까 이런 게 다 좀 안타까운 사회적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는 아직도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연자분은 교수님도 아시다시피 성적이 아주 우수한 모범생이에요. 매 학기 장학금을 탈 만큼 정말 착실한 모범생인데 왜 이러한 학생도 우울감을 느낄까요? 이 학생의 개인적인 성향뿐만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죠. 되게 진행자분께서 예리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은 대학에서 공부 잘하고 이제 활동 잘하면 되게 우울함도 없고 불안함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제가 면담을 해보면 제 기준으로 보면 객관적으로는 굉장히 잘 대학 생활을 하는 친구들도 좀 괴로워하고 불안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거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물론 이제 정답은 아니겠지만 이런 식의 생각도 가능할 것 같아요. 혹시 사회부가 완벽주의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사회부가 완벽주의요? 네네. 전공 수업 때 한번 들어온 것 같은데 한번 설명해 아실 거예요.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뭐 그냥 말 그대로 어떻게 사회적으로 부과가 되는 완벽함을 추구하는 성향이라고 할까요? 보통 저는 살 때 많은 기대를 받고 살죠. 그리고 그 기대가 개인적인 관계에도 생길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사회적으로 나의 위치에서 부과되는 어떠한 완벽함이 요구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좀 말이 좀 꼬이는 것 같긴 한데 뭐 이런 거죠. 큰딸이면 효녀여야 되고 집안을 책임져야 되고 말썽을 부리면 안 되고 빨리 취업을 해야 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사회적으로 봤을 때 내가 큰딸로 가져야 하는 완벽한 이상형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그게 대놓고 너보러 이렇게 해! 라고 말은 하진 않는데 스스로 생각할 때는 그러한 성향, 그러한 기대로부터 자유로워지지 못하는 거죠. 요거를 사회부가 완벽주의라고 합니다. 어떤 학생이 있어요. 지금도 아마 큰딸로서 대학을 다니시면 부모님의 기대가 굉장히 클 텐데 그럼 학점도 잘 따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사회활동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또 그다음 또 경제적으로 힘들으실 수도 있으니까 장학금도 좀 따드려야 될 것 같고 뭔가 내가 정말 이 공부가 재밌어서 뜨거워서 하는 게 아니고 뭔가 내가 큰딸로서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의 대학생으로서 좋은 대학생으로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수준의 완벽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내가 좋아서 막 완벽주의적 성향을 보일 수는 있는데 그게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기대 때문에 사회가 나한테 부과되는 그런 완벽주의적 성향 때문에 내가 스스로 괴로워할 수도 있고 그런 것에 따른 불안과 우울도 굉장히 크게 학생들을 괴롭히고 있죠. 그러면 사연자분도 마냥 자신의 의지보다는 그렇게 상점을 잘 받으려 노력하고 장학금을 받으려고 노력했던 거는 다 사회의 기대나 아니면 부모님의 기대에 충족시키기 위함이었겠네요. 물론 이제 100%다 그렇다라고 말하기 힘들 수도 있지만 그거부터 자유롭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특히 내가 정말 재밌어서 공부를 하면 장학금이 목표가 되진 않겠죠. 내가 정말 재밌어서 하다 보니 선물처럼 장학금이 오죠. 그런데 내가 집안의 좋은 딸로서 좋은 학생으로서
이 정도는 해야 돼 라는 기준으로 공부를 해서 학생이 그래도 장학금 정도는 따서 부모님한테 효도를 해드려야지가 강박적으로 들어오는 완벽주의적 성향이 된다면 이거는 굉장히 괴로울 수도 있는 거고, 물론 100% 제가 확신은 못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좋은 성적을 가지고 좋은 대학의 생활을 보내고 있으면서도 본인이 이렇게 학교 생활에 만족을 못한다던가 스스로에 대해서 성취감을 못 느낀다면 그건 아마 이 사회부가 완벽주의적 성향 때문에 생겼던 그런 현상이 아닐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한 연구 결과가 또 한국심리학회에서 논문으로 발간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논문을 읽어보시면 이 사회부가 완벽주의와 이제 우울증의 관계에 대해서 잘 이해했으니까 뭐 논문 어려우시지만 혹시 관심이 있으신 심리학도 분들이라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수님, 근데 저희가 논문에서 얘기하지 못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그릿이 무엇인가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근데 그릿 요즘에 상당히 많이 얘기하는 단어죠. 솔직히 제 전공 분야는 아닌데 그릿은 제가 복잡해서 써왔어요. 자신이 목표라는 과제에 관심을 바꾸지 않고 계속 유지하며 어떠한 어려움에 부딪히더라도 자기 신이 목표로 하는 것에 꾸준히 노력을 기울이는 경향을 그릿이라고 한대요. 쉽게 말하면 나의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노력해서 이루어내는 그러한 성향을 그릿이라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릿이 높으면 그릿에 따라 자기가 결정을 하게 되면 우울증도 낮아진다는 것이 있으니까 보통 우리가 이전에 말했던 것이 사회적으로 생각하는 사회적 이상과 내 모습의 괴리가 생기면 우울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너무 사회적인 가치,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너무나 과도하게 몰입하지 말고 나의 그릿을 발달을 시켜서 그것으로 나의 모습을 본다면 우울도 줄어들고 나의 정신건강도 좋아지겠죠. 감사합니다. 별 말씀. 저한테도 나름 도움이 되고 유익한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사연자분은 네. 휴학을 하시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안 하시는 게 좋으실까요? 그쵸, 결론은 그 얘기를 해드려야 되겠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뭐 아니 정답은 아니지만 제 생각엔 이렇게 생각해요. 휴학을 하고 안 하고는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더 중요한 건 내가 그릿을 있는가, 그릿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투자할 시간으로 휴학을 갖는 것인가 아닌가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고 그걸 위해서 스스로 투자한다면 휴학을 해도 됩니다. 이때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 휴학을 해서 나에게 어떤 악영향이 오지 않을까라는 것에 대한 실존하지 않는 두려움으로 내가 그 휴학을 마다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휴학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나의 그릿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낼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뻔한 얘기지만 정답은 사연자가 알고 있을 겁니다. 내가 이 휴학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결정하시고 결정하신다면 그대로 밀어붙이세요. 두려움 없이. 사연자분의 그릿을 향해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사연자분과 같은 대학생이라 사연자분의 고민을 들으면서 좀 남일 같지 않다는 생각을 들었는데요. 저도 사연자분의 고민에 대한 교수님의 심리학적 설명을 들으면서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그러는 시간이 가지지 않았나 싶어요. 교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어쩌면 사회적 이상에 완벽하게 들어맞을 때 변하는 스스로가 되고 싶은 모습으로 바로 설 때 더욱 자유로워지지 않았나 싶어요. 오늘 자기 전 듣기 좋은 심야 추천곡으로 태연의 아이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너무너무 자유로워지는 곡이죠. 사람들은 나의 날개를 보지 못했을지어도 이 모든 어려움이 자기 자신으로 더 높이 날아오를 준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